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분들이 잘 쓰는 말, 그분들의 상황 이걸 완벽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그분들의 관심을 확 잡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수님께 말하기 꿀팁만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더 자신감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치파카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교 경영대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는 이영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고민을 좀 가져와 봤어요. 공통적인 고민은 평소에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가도 네. 남들 앞에 서거나 무슨 자리만 깔아주면 말을 못하거나 어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네. 말이 되게 장황한데 정작 말에 핵심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어휘력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실 것 같고 그리고 끝으로 억울하면 눈물부터 나는 분들 네. 말을 논리적으로 잘 못하겠어서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네, 해결 가능합니다. 그럼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네. 드려볼게요. 커뮤니케이션 교수님께서 바라보는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말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되고 완벽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만 깨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말을 잘한다는 거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조를 생각하면서 말을 꺼내면 되는 거고요.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생각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생각이 간명하게 있어야 돼요. 간결하게. 이 간결한 거를 내가 안에서 갖고 있어야 꺼낼 때도 이거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정리가 안 돼서 중구난방이고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이 간결하지 않으니까 나올 때 장황해지는 거예요. 나도 내 말의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벽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생각의 내 핵심이 두 가지야 세 가지 하면 그 세 가지만 생각하고 말을 꺼내고 사실 거기에 덧붙여지는 거는 내 경험과 내 사례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바뀌어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하고 싶어. 완벽하게 하려고 대본 다 써놓고 네. 그거 하나 틀리면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게 거기서 온 거예요. 아예 대본 줄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피치를 대본으로 통째로 외우는 건 엄청난 부담이에요. 당연히 대본이 있으면서 말하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죠. 근데 이게 정말 평생에 단 한 번 하고 말 거야. 그러면 저는 외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에 한 번 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강연 나가셔야 되고 사람들한테 계속 유튜브 찍으셔야 되고 근데 이게 줄글로 완벽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스트레스고 두려움이고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공감되는 게 네. 저도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본을 완벽하게 썼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 안 크죠. 보이게 있어요. 그럼요.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딱 구조만 생각해놓고 가면 갑자기 에피소드가 떠오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청중들과 대화를 하게 되고 내가 유연하게 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럼 청중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하면은 청중은 당연히 후자가 좋죠. 내가 질문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아이 컨택도 하고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해 그러면 아무리 앞에 나가서 얘기하셔도 눈은 마주치고 있지만 이미 머릿속에서 내 대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사실은. 거야, 그렇죠. 속으로는. 청중들이 다 느껴요. 또 다른 특징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연결.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얼마나 연결되고 싶어 하는가. 스피치 말하는 걸 생각하시면 보통 다 자기를 생각하시거든요. 내 지식을 얼마나 많이 꺼낼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멋있게 완벽하게 유창하게. 보이고 싶은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어휘력 이것도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휘력 그렇게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어려운 단어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이게 말하는 게 글쓰기랑은 다른 게 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보다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올라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말하기는 한번 이렇게 흘러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단어가 어려울 필요가 없죠.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스피커가 훨씬 더 훌륭한 스피커죠. 그래서 청중들이 어떻게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느냐
그거는 청중을 배려하는 스피커고 그게 진짜 좋은 말하기죠. 그러네요. 듣는 사람에게 잘 들리고 공감이 돼야 좋은 말하기니까. 네. 제가 예전에 김미경 학장님 네. 그분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한 사례가 김미경 학장님이 이마트 물류 뭐 이렇게 하는 직원들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그런 말로 시작했대요. 여러분 오늘 까대기 몇 개나 치셨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쵸. 그 사람들한테 그 박스 뭐 뜯고 막 이런 작업을 까대기라고 하나 봐요. 그랬더니 훌륭하시다. 현장이 바로. 박장대소 되고 완전 공감하고. 엄청난 오프닝 거예요. 그쵸. 이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확 잡는 오프닝 하신 거예요. 맞아요. 청중이 누군지를 이미 김미경 학자님은 공부하시고 가신 거고 맞아요. 그분들이 잘 쓰는 말, 그분들의 상황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그분들의 관심을 확 잡는 거죠. 그거만 잡으면 뒤가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책에도 있습니다, 오프닝. 맞아요. 봤어요. 청중의 상황을, 청중을 고려하는 말하기 오프닝이 해야 사람들이 끝까지 듣고 싶어지죠. 그럼 교수님이 말하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완벽주의 버리기, 네. 그다음에 구조를 짜서 흐름대로 네. 말하기, 그리고 유창하고 막 어휘력 좋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어, 그래서 공감 포인트 이런 네. 것들을 이해하고 네.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네. 너무 좋은데요?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바라봤을 때에도 네. 야, 이 사람 말 진짜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발음이 똑바르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스피킹, 퍼블릭 스피킹, 그다음에 뭐 연설 이러면은 아나운서 분들 같은 분들을 떠올리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나답게 그거를 스스로 꾸미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유튜버 분들 중에는 무빙워터님, 무빙워터. 이동수님이 정말 자기답게 유니크하게 자기 성격 그대로 드러나게 완벽하려고 전혀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하시고 그걸 또 팔로워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오히려 더 응원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말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유재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은 TPO에 맞는 말하기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굳이 장황하게 말하지 않아도 간결하게 이렇게 말을 해도 상대방이 또 대답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그걸 또 경청하고 유재석 제 롤모델이시거든요. 네. 그 어울리세요. 약간 닮으셨어요. 닮았어요? 영광입니다. 네. 그 유재석님이 말을 엄청 잘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게 내가 뛰어나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네. 유재석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말을 분배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대요. 그래서 진행자들이 뛰어나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유재석님은 그 자리에 7명이 있으면 그 말을 7분의 1로 나눠서 적재적소에 분배를 맞아요. 해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재석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본인이 막 다 나서고 막 내가 최고가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하면서 너무 이쪽에 쏠리면 일로 또 데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진짜 뛰어나신 거예요. 그게 그 전반적인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인 거죠. 나에게 집중되지 않게 골고루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나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보이지 돋보이지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을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배려,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다음에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역시 유느님. 기승자 유느님으로. 교수님,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 말고 스몰 토크나 뭐 이런 자리에서도 긴장하고 떠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건 뭐 없을까요? 네, 자기가 왜 긴장하는지를 사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파악한 긴장의 이유는 하나예요.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스스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나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사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컨트롤할 수 없죠.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나답게 그냥 꺼내시면 돼요. 그거를 받아주고 그거를 좋아해주고 피드백을 준다? 더 질문을 해준다? 그러면 땡큐. 그럼 그 사람하고 길게 가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받아주지 않는다?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이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과 어떤 가능성으로 연결될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만 가지고 내가 나답게 표현하면 굳이 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없애면 안 떨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교수님,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학생들을 억대 연봉으로 만들어준 면접 전략이 있더라고요. 요즘 또 연봉 협상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협상을 앞둔 분들이나 면접을 앞둔 분들이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네. 말하기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런 면접이나 협상에서 많이들 간과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세요.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대우해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면접도 그렇고 협상도 그렇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면접을 예를 들자면 면접은 사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그래서 나를 뽑아야 되는지를 어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회사와 얼마나 핏이 잘 맞느냐를 어필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려면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고 이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이 뭔지를 자기가 알고 그거를 얘기해야죠. 그거가 내 삶과 내 경력과 내 경험에서 얼마나 그게 부합하는지를. 하긴 뭐 천재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네. 뽑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최고의 사람, 최고의 스펙을 찾는 거면은 여러분의 그 경쟁은 끝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이 여기랑 핏이 잘 맞고 길게 윈윈하면서 나갈 수 있는지를 어필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할 수 있죠. 연애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멋지고 잘났기 때문에 넌 나를 만나야 돼가 아니라 너는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도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해야 장기적인 관계가. 그걸 되죠. 어필할 때 팁 같은 것들도 있나요? 면접에서의 어필할 때 팁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프로젝트나 이때까지의 사례들이 이 회사에 어떻게 내가 공헌할 수 있는지를 말해야 돼요, 끝에. 근데 보통 많은 구직자분들이 내가 이걸 얼마나 잘했는지에서 끝나요. 내 성과. 네, 성과에서 끝나는데 그 끝에 들어가야 될 말이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데. 내가 이 회사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있는 말하기랑 없는 말하기랑 정말 달라요. 듣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을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나한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날 어필하려고. 네. 왜냐면 내가 이 지원자들보다 뛰어나야 네. 뽑힌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급해 보일 확률이 진짜 높아요. 저 사람 절박하구나. 절박한 사람 우리 뽑고 싶을까요? 안 뽑고 싶어요. 절박한 사람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죠. 여유 있는 사람 사귀고 싶고 여기가 아니어도 왠지 다른 데 갈 것 같은 사람을 잡고 싶죠. 쟤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면접관도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리고 마음가짐도 정말 차이가 있어요. 여기 아니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저는 무조건 여기 들어야 됩니다. 그거 다 드러나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안 뽑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전략인데요. 여기 아니어도 나 충분히 갈 데 많아. 이 책 읽는 분들 여기는 진짜 꼭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세 뽑으면 가지. 너희가 손해야라는 마음을 안에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신감이 드러나집니다. 협상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이것도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바르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같이 이해하면서 얻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세스 프리먼 교수를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협상 전문가예요. 변호사 출신에. 그래서 그분께 제가 한마디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협상의 전략이 뭐냐 본인이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exactly 내 말이 그 말이야 전략이래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협상 당사자랑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내 말이 그 말이야 이 표현을 한 3번 정도 그 대화 중에 들으면 그 협상은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아, 상대방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내가 연봉 협상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HR이나 당사자한테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내 말이 그 말이야 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회사의 사정을 알아. 회사의 매출이 기대했던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내가 만약에 알아요. 그러면 회사 사정이 올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얘기하고. 네, 그럼 맞아, 너도 알지. 우리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말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근에 올해 이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 3개, 한 4개가 모두 어느 정도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죠. 저 듣다가 느끼는 건데 이게 되게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네요. 그쵸. 내 말이 그 말이야를 하는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제가 이만큼의 목표를 달성했죠. 그러면 제가 우리 에어리아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내
직급의 사람들보다 이만큼의 일을 한 게 맞습니다. 맞죠? 팩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딱 제시해주면 거기서 노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팩트인데. 그러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이 목표를 요구하진 않고 이거를 감안해서 제가 이 정도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고려해봐 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러고 끄덕끄덕 네. 하다가 결국에 원하는 거 딱 말했을 그렇죠. 때도 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잘했으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안 그러면 저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팩트는 이게 이렇게 잘한 사람이 맞지만 우리 회사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요량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같이 가고 싶죠. 이거 너무 좋은 협상 전략이다. 그냥 상대를 계속 이그젝틀리 하면서 네. 우리나라로 치면 끄덕끄덕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편이고 같이 롱런하고 싶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협상가죠. 저도 잘 써먹는 교수님, 요거는 약간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얘기인데 가까운 사이, 지인, 가족 이런 네.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뭔가 그 억울함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말 못하고 감정이 너무 앞서서 막 눈물부터 나는 사람들도 네. 있잖아요. 막상 말을 못하고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의 사실 대화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상대방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요 정도만 얘기해도 내 본의를,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를 모를 수 있어? 기대가 컸기 때문이에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억울한 거구나.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서운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상대방을 다 알지 못하고 상대방도 나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게 팩트고 그러려면은 여러분은 표현을 하셔야죠. 대한민국 모든 부부들이 이거 새겨야 될 말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상대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은 안 들어.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은 내 얘기 듣지 않을 거야. 무시할 거야. 안 바뀔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또 말 안 하게 되고 또 넘겨짚게 되고 말 안 하면 또 오해가 깊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하고 충분히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나의 안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네가 왜 그랬어?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 들었어. 너가 어떻게 날 무시할 수 있어? 이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반발할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 들었어. 그러면 내가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데 그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 내가 그렇다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고 남을 얘기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행동해? 네.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어? 네. 왜 그렇게 말해? 네. 라고 이제 그거 생각해보면 다 그쪽에 대한 네. 비난. 비난에 대한 거는 바로 반박하죠. 이러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아, 그러게요. 자기가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네. 거구나. 자기의 기분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믿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아들과 엄마와의 대화에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아, 그치. 엄마랑 대화를 할 때 그게 좀 어려워요. 엄마랑 대화를 갑자기 상담이 되는데 엄마랑 대화를 하면 일단 제 잘못은 엄마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는 좀 완전 긍정과 낙천 이런 쪽이고 어머니는 제가 볼 때 조금 부정적이에요. 항상 안 좋은 말들, 걱정. 노파심.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노파심. 걱정. 그럼 저는 엄마 얘기를 다 듣기보다는 엄마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아. 이거는 잘 될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또 저는 가르치죠. 그렇다 보니까 엄마는 또 그게 서운할 거고 그래서 엄마랑 대화가 정말 잘 안 돼요.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만의 그런 경험과 생각과 체계가 있을 거잖아요. 평생에 걸친 미처 모르는. 그러면 그거는 존중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안타까워 하셔야죠. 엄마가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상황과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조금 더 있으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엄마.
내 얘기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 얘기 엄마 이렇게 들어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머리로는 아는데 이미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 사무실을 얻을 아, 때예요. 네. 또 강남이고 하니까 음. 월세가 비싸잖아요. 제가 엄마 내가 전역을 하고 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강남 사무실까지 얻고 좀 더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 이러면 제가 원하는 말은 아, 잘 되고 있구나.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맞아. 이런 말을 원했는데 응원해. 엄마가 바로 했던 말은 그거 월세 얼만데. 그렇죠. 근데 요즘 사무실 얻고 어렵다는데. 하다가 어렵다는데 할수 응원은 있겠네. 못 받고 난 응원 받으려고 한 말이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어머니 걱정 안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한 말인데 오히려 되려 월세 내는 것도 부담일 텐데 그러니까 안 좋은 말만 이렇게 네. 하니까 거기서 또 저는 상처를 받죠. 네 엄마 내가 엄마한테 월세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시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니야. 그런 것도 촉촉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안 좋은 말만 하냐. 한잔해. 엄마랑은 그게 또 극으로 가면 아 진짜 엄마랑은 대화를 못 하겠다. 긍정을 맞아요. 보고 밝게 봐야 되는데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엄마 힘들게 사셨고 워낙 저희 집이 어려웠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수밖에 같아요. 없는. 그리고 그 어머님의 말씀에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걱정. 그럼요.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안에 저 있죠. 컨설팅 받으러 한 거. 근데 그게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과 달리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그거 얼마인데? 너 이거 되겠어? 근데 아내는 다 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엄마의 말로 꺼내지 않은 내면에서의 진짜 메시지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울컥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네. 저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쨌든 말하기,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으로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단어, 표정 이런 미묘한 거에 되게 캐치를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에 과거에는 저도 휘둘릴 때가 많았어요. 저 사람 나 싫어하나? 왜 말을 저렇게 하지? 표정이 왜 저렇지?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이 누군가가 뒤에서 약간 찌푸려 내가 말을 잘 못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거를 정말 더 생각해보면 저 사람도 자기의 삶이 있을 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있다면 이해가 되죠. 저 사람의 이면을 저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관계에서 그렇게 막 힘들지 않아요. 그 엄청난 사실은 깨달음이고 그걸 한번 딱 깨닫고 나면 자유가 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관계에서. 오늘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기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말하기 수업 제가 책도 오늘 새벽부터 읽었잖아요. 네. 읽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랑 조금 관련 없는 분야다. 약간 네네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자기개발, 성공, 부 요거에 완전 꽂혀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실 교수님을 원래 알고 있었고 네. 말하기 약간 도움 되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교수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인생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들도 너무 좋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치 이 말하기라는 게 단순히 말을 유창하게 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라 교수님이 책과 교수님 말씀에는 인생에 대한 통찰과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 책을 쓴 이유도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말하기 하면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보여져야 되고 그래야만 해 라고 생각해서 이미 부담감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나랑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내 생각을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나에 대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제대로 나답게 꺼내는 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알고 나면은 사실은 별거 아니고 알고 나면은 자유롭게 평생 동안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저는 그냥 인생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스킬.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막 드러나고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나답게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좋은 책.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로체스터에서 1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리치파카님을 만나기 위해 15시가 왔습니다. 아니잖아요. 겸사겸사. 네, 오늘 이 교수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운명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 광고비를 지원받거나 뭐 이렇게 지원받은 도서 아니거든요. 진짜 교수님을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었고 이 책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읽어봤고 또 한국에 오신 김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절대 후회 없을 책입니다. 꼭 우와. 읽어보시기 바라고 리치파카 채널 그리고 이 교수님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